종사자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네, 저번 달에 땄습니다. 보시면서 좀 어떤 게 조금 궁금하셨을까요? 일단은 그 배송 지역이 조금 궁금하고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1톤하고 2.5톤하고 갭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차 가격? 네, 가격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대충 찾아봤을 때 한 6, 7천 하더라고. 2.5톤, 3.5톤. 오토도 새 차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중고도 봤는데도 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더 연식된 거 네네. 10몇 년씩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의 지금 재고가 없는 건지 SK 엔카나 화물 쪽에도 스틱은 좀 있는데 네네. 혹시 오토로, 그러니까 오토는 2.5톤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년도 이후로부터나요. 그래서 뭐 10몇 년도 이렇게 사실 거면은 수동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혹시 오토로 운전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있으실까요? 스틱을 운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갖고 스틱은 딱 운전면허 딸 때만 하고 거의 다른 회사 다니면서 거의 오토로만 해갖고 스틱에 좀 다시 했을 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일하시는 분들 다 거의 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스틱은 한 뭐 보통 2-3시간 정도는 적응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스틱을 하는 이유가 일단 연비 차이가 조금 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제 기준이다 보니까 그 유류비는 타는 키로수의 연비를 계산해서 줘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연비를 계산하는 센터들은 나중에 사장님이 수동으로 하시면 오히려 연비가 더 잘 나오니까 그 유류비 자체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오토로 하면 조금 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100%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비 측면에서 수동이 훨씬 더 낫고, 그 다음에 잔고장 자체가 좀 더 적어요, 수동이. 그래서 1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오토로 하시는데 2.5톤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많이 하시긴 하시죠. 그래서 근데 뭐 사장님이 상관없으시고 가격에 대해서 상관없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오토로 하셔도 되는데, 보통 가격대가 확실히 오토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그러니까 3,000대, 2,000대도 있긴 한 거 같아요. 그거는 너무 연식이 또 너무 오래되면은 또 노후화 때문에 그런 것도 장기간도 걱정이 되긴 해요. 중고차도. 그렇죠. 센터 같은 경우는 보통 7에서 8년 정도 기준으로 원하긴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더 그 오래된 차량을 가지고 온다거나 했을 때는 센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된 연식, 제가 뭐 10년씩 이전 거 이런 식으로 사게 되면은 이건 조금 받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겉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 투냉이라는 게 냉장, 냉동 같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혹시 1톤은 그러면 그냥 했을 때 1톤은 냉장, 냉동 그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돼요? 냉동으로 선택하는 냉장? 그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냉동기를 달고 칸막이를 쳐서 뒤에 부분은 냉기가 적게 해서 냉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냉동기 있는 쪽은 냉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1톤이 아니라 뭐 1.6톤, 뭐 3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레트가 3개 들어가는 거. 그렇게 그러면 탑의 크기에 차이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투명을 달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마다 다른데, 혹시 1톤을 하시는 게 차량 가격 때문에 하시는 게 제일 크신 거죠? 그렇죠. 1톤도 지금 뭐 좀 구하고는 있다고. 그쵸. 급여 차이가 좀 크게 있어요. 급여 차이가 난다고. 혹시 그 사장님이 그 일하시면서 만약 가져가야 되는 소득 자체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근데 조금 그런데 400 이상은 받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뭐 추가로 뭐 더 돌거나. 근데 1톤으로는 그 유튜브 어제만 봤을 때도 뭐 가격을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400, 2.5톤은 400 이상, 1톤은 380, 370이면 360. 순 400이신 거죠? 순 400. 그 정도는 가져가고 싶으시다. 그리고 식자재 이런 쪽으로 알아보셨고, 그리고 면허도 개별 면허들 사는 걸로 보니까
뭐 시세가 나오더라고 유튜브에 뭐 2,700, 뭐 3,000 거의 2,700에서 한 3,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또 연식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그래서 들어서 뭐 연식이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는 그 보신 GEP는 제가 따로 하고 있는 네, 회사의 네, 채널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GEP라고 하니까 저희 카본 잡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카본 잡이 또 있더라고요. 유튜브 두 개 정도 있어서 노지스 있고 네네 해서 맞아요. 다 가입했고 나는데 그래서 투입 절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랑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저희 그 궁금하셨던 것들 그런 거 물어보면서 궁금증 해소와 그다음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촬영 준비 가능 여부 같은 경우는 내가 대출을 받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사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나눈 다음에 사장님이 만약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도가 너무 낮아 그러면 저희가 캐피탈 조회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가 신용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신용도 같은 경우는 몇 등급 정도 되세요? 토스도 그냥 봤을 때는 높은 네, 편인데 그러면은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기간에 어쨌든 사장님이 이렇게 진행을 돼가는 과정 중에서는 진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그 사이에 코스 또는 선택을 해요. 그 코스 같은 경우는 코스가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없어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있는 경우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센터 특성마다 달라요. 센터에서 코스가 있어야지 와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코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선택하고 외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센터에서는 되게 어수선해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는 그 굳이 코스가 없는데 와서 선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코스 그 센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기사님들이 있거나 이랬을 때 좀 양해를 구해서 코스가 없는데도 선택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선택을 하고 나서 사장님이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면 계약을 맺을 거예요. 다음에 2주 정도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2주 정도 교육이라고 하면 식자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상차하는 방법들 이제 그리고 상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리고 하차할 때 어떻게 하차하냐 이런 것들도 좀 편하게 하차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다음에 물건들을 어디다 두는지 그런 특이사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투입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식자재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의점도 하고 편의점 배송도 그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셨죠? 편의점도 하고 식자재 배송도 하는데 CJ 프레시 웨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 사장님이 아까 전처럼 그 내가 추가적으로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일을 더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CJ 프레시 웨이를 좀 더 설명을 드려요. 내가 그 일을 하더라도 1회전만 하고 나서 내가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으로도 좀 배정을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일에 대한 욕심이 있고 조금 더 일을 더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CJ나 이런 쪽으로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CJ 프레시웨이 한 지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돼요. 4개월인가 5개월 정도 됐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유가 저희가 편의점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편의점 자체가 지금 일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편의점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네, 맞아요.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그 다음에 그 GS25 같은 경우는 당분간 증차 안 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고 CU 같은 경우도 지금 증차를 안 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통 그래서 감차라고 부르죠. 감차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고 상담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일거리가 많은 데를 저희가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일거리가 많으려면은 내가 1회전으로만 해서 부족하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편의점처럼 지원 배송이다 2회전이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CJ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더 달라고 하면은 물량을 더 얹어서 간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당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CJ를 조금 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1회전 하면은 시작 시간이 그냥 끝 네. 시간이 대략 어떻게 시작 시간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와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내 능력에 따라서 사실 그 보통 시작 시간 같은 경우는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1조는 뭐 9시에서 한 10시 정도 들어올 거고 2조는 11시에서 한 12시 정도 들어올 거고 3조는 뭐 12시에서 뭐 1시 뭐 이런 식으로 뭐 1시에서 2시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상차를 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는 빨리 상차하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얘는 점착이라고 해서 점착 시간이 없어요. 점착 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시간이 몇 시까지 가져다 주세요. 네. 편의점은 10시면 10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페널티를 먹거나 그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딱 그 시간제 업장이라고 해서 5시 이전에 갖다 주세요 해서 하다가 5시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미리 앞에서 배송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배송에 그 가져다 주세요 하는 것들은 하다가 마지막에만 배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들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것만 알아본 게 아니라 여기서 혹시 쿠팡도 네 맞아요. 쿠팡도 저희가 하고 계셔갖고 제가 원래는 처음에는 쿠팡을 먼저 알아보긴 하건데 쿠팡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더 나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쿠팡은 단가제예요. 그쵸. 개수로 단가제는 내가 개당 얼마냐? 네. 뭐 600원, 600원, 700원, 700원, 800원, 800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개를 배송하냐, 250개를 배송하냐, 300개를 배송하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가져가는 수익이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하려면은 아파트만 배송을 받는다? 이건 못해요. 그 집원이라고 해요. 네. 섞여서 다가구 다세대 요런 데를 그 섞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집원의 비중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나와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제가 그 카페 찾아보다가 카고엔저를 찾아본 건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좀 장기적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결국엔 집원을 봐야 되는데 집원이라는 거는 네.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비싸는데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일단은 얘도 야간에 뛰면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뛰어다녀야 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식자재 배송 같은 경우는 운송료는 그 단가제가 있고 쿠팡 같은 경우는 단가제가 있고 저희는 완제라고 불러요. 완제. 네, 완제라는 거는 일단 이 450만 원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유류비나 뭐 톨비, 부가세 같은 게 따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더 원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 그 CJ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한 15점포에서 20점포를 가요. 15점포에서 20점포는 센터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내가 추가적으로 일을 원한다 했을 때 그 2.5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00kg예요. 1900kg를 넘어가면은 하루에 6만 원을 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00kg, 1200kg, 뭐 1400kg 이거는 되게 요일마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일을 더 원한다,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 편의점처럼 지원 배송의 개념으로 해서 그 편의점 같은 경우는 센터 와서 배송하고 나서 다시 센터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원 배송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물량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가는 그 점포 사이에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딜 치고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센터에 다시 올 일이 없어요. 다시 와서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을 때 조금 더 많이 실은 거고 그 다음에 차이는 거의 1시간 정도? 사실상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6만 원 정도를 내가 더 번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 더 훨씬 더 이득인 거죠. 편의점보다.
얘는 시간 자체가 배송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는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니까. 네. 그리고 얘는 그 착지 수당이 있어요. 착지는 10점포가 넘어가면은 2,000원이 붙어요. 10점포가 넘어가면 2,000원이 붙는다는 건 11점포부터 2,000원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센터는 그냥 15점포에서 20점포 기준으로 줘요. 그러면 내가 15점포를 받았다. 그럼 하루에 10,000원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20점포를 받다. 20,000원이 붙어요. 그쵸? 그랬을 때 이게 되게 적어 보이지만 저희가 근무 요일은 주 6일, 25일에서 26일을 해요. 곱하기 한 25일만 해도 얘는 50만 원이 되고 얘는 25만 원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서 추가적인 수당을 받는 거고, 근데 점포수가 많으면 어떻게냐? 물량이 많아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점포수가 많아지면 물량이 많아지고 이 상태에서 물량이 넘치면 로스는 가고 싶은 카고엔자 더 신속하고 정직한 지인 신뢰는 카고엔자. 저희는 종합화물 운송 및 물류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한 운송을 넘어 화물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전을 우선하며 혁신적인 운송 시스템 도입으로 물류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역할을 넘어 물류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임감과 자부심을 품고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정한 운송 시스템과 기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류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상생의 가치를 지키고 화물차 지입의 혁신으로 물류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 강소기업을 응원합니다.